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현재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100%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19유는 대학교나 뭐 이런 것을, 학교나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혹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어? 네. 그럼 그때 이제 레슨 받으면서 어땠어? 힘들었어요. 왜 힘들어? 선생님이 너무 빡세서요. 선생님 하면서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 어떤 식으로 너무 힘들었어? 뭐가? 물리적으로랑 마음적으로랑 다 얘기해줘요. 저는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용 선생님이 진짜 빡셌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몸이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 학교 못 간 거잖아. 1999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개원예고 나왔고 단국대학교 차석으로 붙은 다음에, 다 이미 알 사람들 다 알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물리적으로요. 뭐가요? 몸이 힘들었다고요, 몸이. 아니, 뭐가 힘드냐고.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몸이 힘들었다고요. 카메라 켜자마자 이러고 있네. 저는 이제 저는 노래하고 연기에 몰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하품을 하면 아니, 벌써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시거나 레슨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마음껏 아주 100% 그냥 쪽쪽 빨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내가 레슨 받을 때는 몰랐어. 그냥 제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배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시간이 그래도 이제 꽤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록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연기 선생님, 만약에 노래, 연기, 무용 사실 다 똑같습니다. 연기 선생님은 사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약간 좀 언어가 지금 자다이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은 앞에서 피드백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시고 이러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찍기 전에 내가 오늘은 흥분하지 않고 아주 짧게 잘 얘기해야지 차분하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한 것 같네요. 벌써 내가 연습한 거를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60분 동안,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1대1로 수업을 할 때 60분 정도 혹은 12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 사람한테 제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능력치를 선생님한테서 100% 빨아먹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우리 선생님은 내가 연습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치를 100%다 빨아먹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60분 동안 저는 코멘트를 하는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연습을 한다라고 해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뭐 대단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조금 느는 과정들인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내가 도저히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걸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19유 너 되게 연기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 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예전보다 좀 는 것 같아, 조금. 그러면 사실 엄청 는 거예요. 엄청나게 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연기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네, 그런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이제 운동이랑 비슷한데, 매일매일 헬스하고 막 주 5일, 주 6일 이렇게 운동하고 몸을 가꾸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못 느낍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나 몸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근육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특히나 더 그렇고요. 춤은 제가 사실 노래랑 연기랑 여기에 몰빵이었다라고는 했지만, 나도 그래도
뮤지컬도 오래 하고 다 했어. 저 투턴 돌면서 노래 다 부르고 다 오. 했습니다. 근데 무용도 춤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고 연기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조금 아이였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생각이 좀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변화들을 내가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의 변화도 실감을 하고 많이 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똑같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조금 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일 주일마다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아야지? 그러면 가르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구 있는데 막 뛰는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 있는 아이에게 그다음 레벨에 대한 그다음 스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레벨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열심히 일 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한 내가 이 연습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지 이렇게 된다면 진짜 조그만 아주 바로 앞에 있는 레벨업에 대한 재료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를 제가 이제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걸 많이 겪습니다. "저 이거 연습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저 이렇게 연습했는데 이거 어때요?"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그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저도 너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 주일에 노래 선생님이 4 분이었거든요. 제가 뮤지컬을 정말로 잘하고 싶고 공연을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았어서 일 주일에 노래 선생님이 4 분이었는데 실력이 굉장히 더디게 느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노래 연습만 6 시간씩 했거든요. 주 7일 동안 하루에 6 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땐 굉장히 더디게 느는데 그때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알려주시는 대로 연습을 하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이렇게 연습한 거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사실은 좀 알려주고 싶은데 앞에서 나에게 이러한 어떤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필요를 딱 보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때로는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변화들이나 내가 사실은 기구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사실 뛸 수 있는 앤데 얘가 자꾸 겨. 기구 있는 아이여 가지고 기는 거에서 피드백을 하고 싶지가 않아. 얘는 빨리 걷고 뛰고 다쳤을 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습한 거를 피드백 받는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레슨을 받거나 수업을 받게 된다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나에게 100%를 다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의 필요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연습한 거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야겠다. 이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 "맞아." 하고 무릎 치다가 이게 연골 나갈 수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자, 우리 사실은 그렇게 연습 많이 못 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그렇게 6 시간씩 노래 연습만 하루에 6 시간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데뷔를 19 일보다는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2004 년에 하고 영화하고 2006 년에 뮤지컬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프로 배우였기 때문에 하루에 6 시간 내가 연습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내 능력이 디벨롭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연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극영화과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생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희곡책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 입시생이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여줄 것을 기대가 되니까 입시생 아닙니다. 내가 연습할 것들에 시간을 쓰느라 잠을 좀 줄인다. 입시생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입시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싫어하고 연습하기 귀찮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래야 입시생이죠. 그렇게 해야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입시생의 포지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연습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이거 해오라 그랬는데 나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나 이 대사 외워야 되는데 나 이 노래를 외워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연습 제대로 잘 못해요. 연습 많이 해서 대사 겨우겨우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겨우 막 정말 최대인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것들을 못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기대감을 내 스스로 못 채운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앞에서는 또 미안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자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되게 없어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뭔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꺼내 놓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막 죄책감이나 뭐 이런 막 내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다 선생님한테도 못 보여 드려요. 그러면 피드백을 그날 못 받죠. 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연습해야 된다. 너 왜 그러냐."부터 이제 어떤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면 이 사람이 또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제 앞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떠올라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 능력치를 제발 이들이 100% 가져가 주기를 바라면서 이 지금 오늘 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최대 뭔가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대치를 채워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저의 포지션은 뭐냐면 앞에 있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100% 여러분 수업의 100% 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의 능력치를 100% 끌어와서 내 어빌리티를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방법. 누가 보면 미국 사람인 줄 알겠다. 우리도 그거 할까요? 외래어 쓰지 않기 게임. 외래어 쓰지 않기. 자, 지금부터 외래어를 쓴다면 쓰면 사인펜으로 낙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사인펜으로 얼굴. 낙서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을, 앞에 있는 코치진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코치진이요. 사인펜 이것도 그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나는. 자, 하나 거. 왜 그러는 거냐면 물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혼자 시험장 가시고 고사장 가셔서 대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 연기나 노래나 무용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앞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하고 저 오디션 같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입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입시를 혹은 오디션을 제가 같이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사람들이 보는 아주 중대한 시험을 저도 같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뭐 당연히 시험 보면은 붙는 분들도 있고 떨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붙으면 진짜 좋고요. 떨어지면 진짜 슬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래요. 제가 같이 시험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앞에 있는 코치진 혼자서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선생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 드릴게요. 내 현재를 보여 드리면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연습이 되고 안 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잠 많이 자야 입시생이고 많이 먹어야 입시생이고 책 읽기 싫어야 입시생이고 연습하기 싫어야 입시생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촬영장 가시고 무대 서 보시면은 잠 줄이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고 어떠세요 선생님? 안 먹게 되죠? 아닌가요? 안 먹게 됩니다. 안 먹어. 안 먹는 못 먹어요. 진짜로 못 먹게 되고 연습 안 하면 진짜 잠 잘 못 잡니다. 시험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준비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거 제대로 안 돼요 뭐가. 운동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주 5 일, 6일 헬스장 가고 러닝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 저 이 작업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관리 안 돼 있고 이러시는 분들이 끝까지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현재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100%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엄청난 신뢰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는 근데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깊이 있게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자 그러시는 흔들리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한 달 내내 앞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주로 했었던 건 뭐냐면 앞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쭉 다 들어 드려요. 그러면
저하고 연기를 하고 싶거나 뭐 특기를 만들고 싶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라고는 이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그거를 저한테 이제 한풀이를 이제 일종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상처난 부분들을 치료를 잘해서 메꿔 드린 다음에 선생님과의 어떤 오해가 있으셨는 것 같은지 들어보고 "선생님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하신 거 아닐까요?"라고 선생님들 실드 치느라 바빴어요. 한 달 내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다 다시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기하러 오신 분들하고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다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연기를 보여드리고 내 노래나 특기를 보여드리면서 이분이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이러이러한데 내 최선을 보여드리면 분명히 나를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100%를 다 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하고 함께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큰 학원에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하다가 왔어요.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본 첫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무 잘하는데 이때 동안 했었던 것들을 다 바꿔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근육을 쓰고 있는 모양들이나 노래를 부를 때 혹은 이제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아주 흔쾌히 "아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제가 했었던 작품들도 많이 봤었고 이랬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 친구한테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몸으로 체화시킬 때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원래 몸보다 머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우린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할 때 마음속에 초조하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꾸역꾸역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대학 가고 지금 입봉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아주 입봉. 어?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맨오브 라만차라고 하는 공연을 할 때였는데 이제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만약에 뭐 그때 당시에 그 세르반테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커버하는 커버 배우가 한 명 있고 또 그 배우가 만약에 안 돼. 그럼 또 그 커버를 커버하는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형들이 만약에 안 돼. 그럼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어느 날 커버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커버 리허설을 하는데 퍼스트 커버인 형님이 원래 퍼스트 커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연습 잘 안 하시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저보다 한 20년 정도 선배님이셨는데 임파서블 드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쫙 다 그 씬을 다 연습하는 거예요. 선배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제 저도 커버긴 하지만 제가 설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날 공연을 해야 되는 그 세르반테스 역할의 우리 선배님이 제 멘토 형님이신데 말투가 말이 잘 자 왜냐면 영상을 좀 보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 멘토 형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연습 안 해? 너 리허설 왜 안 해?" 이러시길래 선배님이 하고 계셔 가지고 저는 일단 좀 보면서 구경을 좀 하고 있다라고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야 그래 그럼 나랑 하자." 형이 도지사를 하고 제가 세르반테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지킬 앤 하이드 지킬도 했었으니깐요. 지킬 앤 하이드 역할을 하는 형이 그날 공연인데 지킬 커버를 하는 동생 커버 리허설 도와주려고 본인이 댄버스를 하고 내가 지킬 하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좋았어.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인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걸 형한테 다 보여주겠어. 아니요. 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고 제가 거기에서 형은 워낙에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연습한 것만큼의 이런 것들을 형한테 보여드리면 형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을 줄 거야. 이 커버 리허설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형 앞에서 다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막 형한테 막 연기도 하고 노래 막 다 했어요. 리허설을 그렇게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형한테서 도움을 많이 얻었죠.
연출님한테서도 막 받지 못했었던 피드백을 형한테 막 받기도 하고 막 그런 공부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킬 앤 하이드도 있어요. 지킬 앤 하이드 하는데 형 분장실에 놀러 갔어. 그다음에 형이 이제 야 너 저기 얼라이브 1에서 나오는 나는 해도 하고 이렇게 확 하고 올리는 거 하나 있어. 그거 한번 해보래. 2인가?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 한 분장 대기실에서 나는 더 하고 A4라고 하죠. 2옥타브 라를 음을 탁 냈어요. 그랬더니 밖에 있는 선배님들이 야 오늘 기름칠하는 소리 같다 좋다 했는데 막 형이 이거 성진이가 한 거라고 막 형이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 그때도 노래 부를 때도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연습한 것들을 형한테 보여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형 앞에서 딱 하면 형이 나한테 어떤 코멘트를 형이 나한테 해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조건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관계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연기와 노래와 무용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정말 믿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야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가면 저녁에 끝났거든요. 딱 가면 앞에 일렬로 사람들이 쫙 섭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 얼마나 예뻐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다 주고 싶지.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입시를 혹은 오디션을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서 내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나? 이거 점검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 믿어라 믿어라 이게 아니라요. 나는 근데 왜 그렇다면 저 정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제 멘토만큼의 어떤 그런 왜 신뢰가 왜 나한테는 없지? 그거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앞선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랑 두 번째 이야기 조금 연결해서 해드리면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또 좀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 궁금증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 오늘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이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마음 상태가 이제 내가 연습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내가 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인정의 영역이긴 하죠. 근데 이게 정말 기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를 이때 동안 계속해서 발전시켜 줬었던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기대였거든요. 저 스스로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저를 정말 많이 발전을 시켜 줬었는데 앞에 있는 선생님하고 내 작품을 꾸며 나간다고 하는 것도 역시 기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어떠한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꼭 돌이켜 보셔야 되고요. 그 마음이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태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한 행동이 앞에 있는 선생님과의 신뢰 관계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무너뜨리게 되는 순간 앞에 있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운영하다 보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그 돈을 내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당연한 어떤 그런 권리 같은 것들을 내가 돈 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쳐 줘야지. 아니요. 거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이 얘기 연습해 보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난 이 사람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돈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고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하고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 있는 상태가 돼야 앞에 있는 심사위원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객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의 능력치를 100%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서 막 이렇게 쭉쭉 빨아들여서 내 능력치를 막 키워 놓으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더라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성장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분에게 보여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연습을 제가 잘 못해 가지고요. 기대 안 해요. 입시생에게 연습하는 것을 기대한다. 저희 장인어른은 1세대 배우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계시고 근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몸이 조금 피곤해 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연습이 잘 안 돼." 이러시길래 아버지 혹시 뭐 왜 얼마나 피곤하시길래 "왜 안 좋으세요 요즘에?" 이랬더니 몸이 너무 피곤한지 한 17 시간 정도 하면 지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습하고 6 시간씩은 꾸준히 꼬박꼬박 연습을 하는데 제 시간에 그렇게 제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물론 헬스하는 2 시간 제외고요. 레슨 받으러 가는 시간 전부 올 제외입니다. 순수 연습하는 시간만요. 근데 내 앞에 계신 이 60 대의 노 배우께서는 지금 17 시간 하느라 "요즘엔 좀 지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그런 대단한 기준치를 입시생에게 요구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못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대한 경험을 해 보고 내가 무대에 서거나 촬영장에 있거나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공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우리 공연을 보러 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대단한 손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 못 먹고 살아요, 제대로 안 하면. 하루에 6 시간 해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요. 그거를 체감하고 있으면 막 '내가 연습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대단한 어떤 뭔가를 막 요구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니깐요. "연습해."라고 하는 얘기는 뭐 학원에 혹은 연습실에 하루에 8 시간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의 순수 연습 시간이 적어도 한 2-3 시간은 돼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걸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다고 얘기해 줘." 혹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조금씩 늘고 나 살도 빠졌어." 자기 살 빠진 거 알면 알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쫙 빠졌다." 이래도 잘 모르면은 그것도 빠진 거긴 한데 내가 알면 내가 많이 빠진 거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아 이 앞에 계신 분들의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보다 그래도 훨씬 연기적인 경험도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을 거고 현장에 대한 경험들도 있고 이렇다라면 '와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만약에 없다면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게 뭐 학원이나 혹은 뭐 레슨 받는 선생님 이런 걸 한번 이러한 환경들을 바꿔 보는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저도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팀 멤버분들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능력치를 못 보여 드렸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기대가 없다면 아 그게 여러분들을 분명히 바꿔줄 수 있을 거라서 무조건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